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매년 2월 4일은 국제암 예방연합이 지정한 세계 암의 날입니다.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문턱 중 하나로 이야기되는 암 예방을 위한 금연 권고는 자주 듣는데 술은 어떨까요? 자, 30년 넘게 금연 전도사로 활동했던 국립암센터의 서홍관 원장이 술, 음주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자, 술도 담배만큼 위험하다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암에 대해 궁금한 점, 술에 대해 궁금한 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YTN 라디오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오시는 길 힘들진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예. 아주 쉽게 잘 왔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좀 이전에는 한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좀 다른 방에서 하게 되니까 보고 싶어요, 아빠. 저도 좀 낯섭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른 방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게 좀 낯설어요. 예. 앞에도 주제를 좀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좀 심적으로 힘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술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오늘 좀 참된 가르침을 부탁드리고요. 음주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발암물질 이야기할 때 담배를 좀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동안 좀 금연 전도 사셨는데 네. 자, 이번에는 술입니다. 네. 술도 담배와 비슷한 정도의 좀 발암물질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 자체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섭취하는 1군 발암물질이 바로 술입니다. 예. 1군 발암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암이 발생한다는 것이 확실한 거. 암을 일으킨다는 것이 확실한 걸 1군이라고 하고 2군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제 2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은 명백한 발암물질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담배하고 비교해서 뭐가 더 해롭냐라고 말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술은 암뿐이 아니고 다른 영향을 많이 줘요. 예를 들자면 음주운전이라든지 폭력, 폭행 문제도 있고 그런 다른 문제가 있고요. 물론 담배도 마찬가지로 암만 일으키는 건 아니고 혈관이 망가진다든지 폐가 망가진다든지 이런 점들이 있죠. 그래서 다만 암만을 따지면 담배가 더 해롭긴 합니다. 네, 그러나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계산했더니 술이 9조 4,500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 담배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술을 끊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벌써부터 애청자분들의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0310번님께서 정종 같은 따뜻한 술은 건강에 괜찮을까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온도 차가 있습니까? 아니죠. 온도하고 거의 관계가 없고요. 관계가 없고 사람들이 이제 술을 그 종류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구분해요. 포도주는 시내 물방울이라느니 이런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미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막걸리에는 무슨 성분이 들어있다느니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의 종류와 아무 관계가 없이 알코올의 양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암성은 알코올의 양에 관계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알코올량이 그러니까 같은 양을 마시더라도 독한 술은 알코올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코올량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암 발생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먹으면 건강에 더 좋으냐 많이 하는 것들은 아마 그 주류 회사들의 입장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좀 저도 궁금했고 들어오는 질문인데 3439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술은 매일 한두 잔씩 마시는 게 3, 4일마다 한 번씩 포금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가요? 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이 더 위험하냐? 이런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그걸 분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금하는 것은 포금만큼의 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포금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폭행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뇌 자체에도 알코올 농도가 너무 올라가면은 나중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의 위험이 있는 거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술도
전체 용량, 알코올 양을 얼마나 많이 들이마시는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애주가 입장에서 계속 여쭤보는데, 자기 전에 와인 한 잔은 뭐 암을 예방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한 방울도 해롭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논란이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널리 알려진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술은 제이커브라는 그 그래프가 있다 이런 거였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술을 약간 마시는 사람이 전혀 안 마시는 사람보다도 생존율이 조금 높다라는 그런 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에 있어서 보니까 적게 마시는 것도 암을 높인다는 겁니다. 적게 마시면 적게 높아지는 거고 많이 마시면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이커브 신화가 점점 이제 깨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제이커브 실체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술을 약간 마시는 게 심혈관 질환을 좀 줄인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좀 논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생각보다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효과라는 게 있거나 있다 하더라도 대단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이커브는 점점 무력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 애주가들에게 절망적인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담배의 경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초보다는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 담배하고 그 전자담배 이야기인데요. 그 전자담배도 이제 두 종류가 있죠. 그 액체를 넣는 그 액체형이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형 전자담배라는 게 있는데, 관련형 전자담배는 사실은 그 안에 담배예요, 사실은. 기존 담배와 똑같은데,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고열로 가열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쪄서 피는? 네, 그렇죠. 그래서 관련형 전자담배는 사실은 담배나 거의 똑같아요. 그러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롭다 덜 해롭다라는 말을 할 때는 그 독성 물질이 얼마나 농도가 높은가라는 걸 이제 보는 건데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보다 더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독성 물질의 양이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그 불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또 해로운 게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보다 독성 물질이 적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나는 전자담배로 바꿨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전자담배를 통해서 담배를 끊는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 성공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전자담배로 피운다는 것은 다른 담배로 바꾸는 행위와 똑같다. 그러니까 절대 그건 금연도 아니고 그냥 다른 담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연을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끊는 걸 권할 수밖에 없어요. 전자담배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 안에 발암물질도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기존 담배와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 담배에는 본인도 문제지만 간접 흡연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차 흡연이란 말도 있는데 이런 간접 흡연도 발암물질에 좀 노출이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간접 흡연은 이제 흡연자만큼은 아니지만 그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로 그 담배 연기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의 폐로. 그 비흡연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발암물질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다만 흡연자만큼 농도가 높진 않겠죠. 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피해자잖아요. 아무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피해는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자, 오늘 원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지금 문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7038번님 충격적입니다. 와인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하셨고 4346번님 소량의 약술은 노인 혈액순환에 좋고 건강해진다는데요. 이런 잘못된 좀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건강에 조금 좋다는 그 기존의 학설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 완전히 없어졌다고 지금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 예전에 말했던 적당히 마시면 좋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고요. 특히 그 알코올에 있어서 암 발생만 본다면 이게 일직선 커브예요. 일직선 커브라는 건 뭐냐면 하나도 안 마시는 사람이 가장 좋고요. 조금이라도 마시면 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마시면 더 올라가고 그래서 일직선 커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도 안 마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일직선 커브예요. 하나도 안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유럽도 이제 그 음주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적정음주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적정음주라는 건 그래서 하루에 한두 잔까지는 허용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적정음주 개념이었는데 유럽 가이드라인도 다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그래프들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은 한 잔도 안 마셨을 때 가장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량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가이드라인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최근 담배값과 또 술값 인상 때문에 한창 좀 시끌시끌했었어요. 네. 가격 인상이 금주나 금연에 좀 영향을 미칩니까? 예, 가격만큼 그 강력한 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도 마찬가지고 아마 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가격 정책만큼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든 뭐든 담배에서 특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가격을 올렸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금연 정책이 있잖아요. 뭐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담배 가격을 확실하게 올렸을 때 효과가 확실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게 체감으로 바로 온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그 청소년이라든지 저소득층 같은 데서는 그 가격에 훨씬 영향을 많이 받아요. 청소년들은 그 용돈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계층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소득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격을 올렸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금주를 위해서 술병에도 그 담배값처럼 위험을 경고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넣을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하셨는데 이런 사진이나 그림이 인식을 좀 다르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런 것은요. 그 소비자 알 권리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코올, 술이 발암물질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아, 그게 진짜 발암물질인가? 난 처음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를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암물질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담배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발암물질이라는 걸 알렸는데 그 경고 문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배 한쪽에 구석에 이것은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라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써 있는데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걸 누가 잘 보지도 않아요. 되게 안 보이는 쪽에. 아, 그렇죠.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까맣게 써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그 많은 이제 금연 운동가들이 이걸 좀 눈에 확실하게 띄게 하자. 그래서 경고 그림을 넣었던 거죠. 그래서 막 폐암 사진이라든지 막 혈관이 막힌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흡연자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어우, 끔찍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좀 경각심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술병에다도 그런 걸 하자는 게 술병에다가 그렇죠. 술병에다가 이제 정확한 정보를 좀 말하자면 눈에 띄게 하자는 것이 그 경고 그림의 의미입니다. 좀 맛있다가 멈칫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어떤 뭐 여배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말하자면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모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술병을 보면서도 기분이 좋다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이 술을 마실 경우에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마셔라. 뭐 알고도 계속 마시고 싶다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걸 알기는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국민들의 좀 알 권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또 저녁에 집에 가서 오늘 퇴근하고 술 한잔 해야겠다 이런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원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음주나 담배 전혀 안 하십니까?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흡연이라는 게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른이 되는 하나의 무슨 성년 그 통과 의례 같은 거였어요. 예전에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대학생이 되면 담배를 피는 게 정상인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그랬군요. 제가 뭐 담배를 특별히 더 좋아한 것도 아닌데 담배를 그냥 다 피웠던 거죠. 우리 형님들도 다 피우셨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담배가 정말 끔찍한 병을 일으킨다는 거 알고 저는 이제 끊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끊은 지 벌써 32년 됐고요. 근데 이제 술은 저 같으면은 그렇게 술을 잘 못 마셔요. 체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많이 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그냥 그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인사치레로 마시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필요도 별로 느끼지를 못하죠. 전혀 그러면 최근 들어선 드시지 않는 것으로. 그냥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분하고 잔을 부딪히기 위해서 하죠.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 집 에어컨이 얼마나 따뜻한데 님께서 적당히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서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어떻게든 술을 먹기 위한 핑계거리 찾고 있습니다. 네, 좋지 않습니다. 네네. 뭐 자, 이제 그런 예. 정신적인 효과 같은 것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뭐 예. 그런 게 사랑을 나누는데 무슨 뭐 예를 들자면 뭐 데이트를 할 때 뭐 분위기를 좋게 한다든지 예, 예.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제가 그걸 다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암 발생에 있어서 이렇더라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관련해서 1114번님께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술, 담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트레스도 암 발생 요인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스트레스가 위험해요? 술, 담배가 위험해요?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더 건강에 좋지 않나요? 이런 또 질문하셨네요. 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예. 그러면은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느냐, 정말 스트레스가 얼마나 해소되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 재미있는 건요. 그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그 담배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은 많은 오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항상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못 끊어요라는 사람들에게 제가 항상 질문을 해요. 예. 그러면 당신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다 피냐? 그렇죠. 그럼 다 피우느냐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안 예. 피우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예, 예. 내가 그래요. 항상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 당신과 같은 똑같은 스트레스 받는 직종에 일하는 사람 중에서 비흡연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미칠 지경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할 말을 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 해소 못 해가지고 막 거의 뭐 미칠 지경이 되고 막 암에 걸리고 그러냐. 예. 그러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흡연자들은요. 모든 스트레스를 그냥 담배로 푸는 습관이 붙어 있을 뿐이에요. 습관. 그런 예. 것이지. 그걸 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 못 해가지고 막 미치지 않습니다. 저도 예.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지만 제 스트레스 알아서 다 해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예. 제가 오늘 뭐 애주가들을 좀 대변해서 이렇게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네네. 밖에서 저보고 패배 인정하라고. 자, 금주하겠습니다. 자, 다시 좀 돌아와서 네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증상이 늦게 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암이라는 것 자체가 암이라는 게 수백 종 암이 있는데요. 예. 이제 그 원인도 서로 다르고요. 예를 들자면 뭐 흡연도 있고 음주도 있고 또는 바이러스, 뭐 비형 간염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음식도 있고요. 뭐 탄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것들은 대부분의 암들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예. 뭐 모든 암이 다 그렇다고 봐야죠.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검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일찍 찾아내면 경과가 좋다. 그래서 이제 일찍 검진하자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여기서 오해가 일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모든 암이 그런 것인가? 모든 암이 일찍 찾아내면 다 이득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췌장암 같이 경과가 나쁜 암은 경과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일찍 찾는다고 해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그중에서 췌장암 같은 건 빠져 있어요. 경과가 가장 나쁜 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췌장암 검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그렇습니까? 경과가 예. 너무 나쁘기 때문에 찾아봤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주기적인 좀 건강검진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재 국가가 권하는 암 검진들이 있어요. 예. 그것은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 그 여성 같으면 유방암, 자궁암이 들어가야 되고요. 남자 같으면 위암, 대장암이 포함됩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는 위암, 대장암이 필수고요. 여자는 위암, 대장암에다가 유방, 자궁암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암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간암인데 간암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간경화가 있는 사람들 이런 예. 사람들은 이제 그 정기적인 검진을 해야 되고 그게 없는 사람은 꼭 필수적인 검진은 아닙니다. 간암의 경우에는 예. 어쨌든 지금 제가 말한 암들이 가장 중요한 암 검진들이고 이런 것들은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필수입니다. 필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예. 나는 이것도 찾고 싶고 저것도 찾고 싶어 하면은 이제 추가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 그것은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필수 암 검진은 꼭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7722번님 대체 암은 언제 정복되는 거예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암의 정복 아주 좋은 질문이고 예. 정말 많은 의학자들이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건 요즘 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난리잖아요. 그 한때는 전염병 시대는 갔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 암을 뭐 완전히 정복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쨌든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너무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암에 걸리지 않고 싶으면 담배를 끊어라, 술을 줄여라, 뭐 아니면 술을 끊어라, 예, 뭐 예. 그다음에 예방 접종을 잘하자, 그다음에 음식 같으면 탄 음식, 짠 음식을 적게 먹어라. 결국 뭐 생활 이런 습관. 그러니까 예. 암이 정복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미 알려진 의학적인 상식을 예. 실천해달라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짧게 올해 국립암센터장으로 취임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암센터가 할 일은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로서는 제가 원장으로서 암 예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암 검진, 필수 검진을 국민들이 전 국민이 하도록 저는 열심히 독려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또 열심히 또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